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챕터 4라고 되어 있는 핸드아웃 이 부분 앞부분을 주로 할 거고요. Manipulation of Purified DNA, Restriction and Modification System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그 분자생물학 시간에 여러분들 3학년 1학기 때 주로 듣는 분자생물학 수업 시간에 이 부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우리 그 클로닝 하는 과정, 전 과정을 보고 있는 과정 중에 좀 반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반복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은 리스트릭션 그리고 리스트릭션 엔자임과 메틸레이즈라는 엔자임이 처음 어떻게 발견되었는지, 그리고 셀에서 왜 이런 시스템이 필요한지,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해요. 잘 알다시피 Restriction Modification System이라고 통칭해서 부르는데, 이 박테리아에서는 이것이 아마 스몰 스케일의 이뮨 시스템으로 작용을 하는데, 어떤 작용을 하냐면 외부 박테리아의 외부에서 어떤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파아지가 인펙션 될 때 그것을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펙션 된 것을 프로텍션 하기 위한 이뮨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버와 린이라는 사람이 1969년도에 다음과 같은 표가 그려져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해서 처음으로 어떤 리스트릭션 엔자임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 같다, 그리고 메틸레이즈라는 것이 또 있는 것 같다, 그런 내용들을 처음으로 밝히게 되었는데, 실험 내용을 보시면 거기 보시면 표를 보고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표에는 E. coli strain on which parental 파지 had been grown, 그러니까 파지를 실험을 어떻게 하냐면 박테리오 파지, 그러니까 몇 번 얘기했지만 바이러스는 애니멀 셀이나 유캐리오틱 시스템에 인펙션 되는 것을 이제 바이러스라고 하고요. 똑같은 바이러스인데 호스트가 프로캐리어트인 것들을 이제 박테리오 파지, 여러분 잘 아는 람다나 T7, SP6 이런 것들이 이제 박테리오 파지가 되지요. 여기서 보시면 박테리오 파지 람다 파지를 이콜라이의 여러 가지 스트레인에다 처음에 인펙션을 시켰어요. 인펙션을 시킨 다음에, 거기서 인펙션을 시키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인펙션 된 다음에 그 안에서 레플리케이션을 잘 하고 나서 박테리오 파아지 람다가 박테리아를 깨고 밖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통은 박테리아를 엘비브로스 플레이트에 깔게 되면 스프레딩을 하고 나서 생기는 것들이 이제 박테리아의 콜로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콜로니들 중에 바이러스가 박테리오 파지가 인펙션 되게 되면 콜로니가 자라는 그런 콜로니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박테리오 파지가 인펙션 돼서 자라서 그것을 깨고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투명한 모습에, 그러니까 주변이 모두 다 박테리아다라고 하면 이제 불투명한 고동색 정도의 그 로운이 쫙 깔리게 되는데, 그 가운데 이제 어느 하나가 박테리오 파지 인펙션이 됐다면 그 부분만 이렇게 하얗게 투명하게 보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플락이라고 해요. PLAQE 해서 플락이라고 하는데, 이콜라이, 그러니까 박테리오 파지를 처음 한 종류의 박테리아에다가 인펙션을 시켜요. 그럼 거기서 이제 플락이 생기겠죠. 인펙션 된 애들은 플락이 생겨서 그 플락으로부터 박테리오 파지를 얻은 다음에 다시 두 번째 박테리아에다가 다시 인펙션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박테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콜로니를 형성할 수 있는 개수로 이제 뭐라고 하죠? 그 박테리아의 수를 세지만, 이 박테리오 파지 같은 경우는 이제 플락을 형성할 수 있는 개수라고 해서 플락 포밍 유닛, 그래서 PFU라는 단위를 써요. PFU라는 단위를 쓰는데, 여기서 보시면 그냥 쉽게 설명을 하면 처음에 C라는 박테리아의 스트레인에다가 인펙션을 시켜요. 인펙션을 시킨 다음에 이제 위쪽, 여기 지금 테이블이 이런 모양으로 그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쭉 여기에
C라는 스트레인, K12라는 스트레인, B라는 스트레인. C, K12, B. 이게 어떤 설명이냐면 첫 번째 이 C라는 스트레인에다가 인펙션을 시켜서 여기서 나온 콜로니, 그러니까 플락을 뽑아서 다시 똑같은 C에다가 인펙션을 시켰을 때 얘가 나오는 플락이 생기는 정도를 1이라고 봤을 때 1이라고 보았을 때 여기서 똑같이 나온 플락을 동일한 양을 K12라는 스트레인에다가 혹은 B라는 스트레인에다가 섞어 주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몇 개나 플락이 형성되느냐 보니까 여기서 보면 10의 4승계보다 더 마이너스 4승계보다 작다. 이건 뭐냐면 10의 1, 2, 3, 4죠. 10,000개 중에 하나 정도가 생기더라. 10,000개, 그러니까 10,000분의 1 정도로 준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10,000분의 1 정도로 준다. 그러면 왜 이 스트레인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애들을 같은 스트레인에다가 넣었을 때는 똑같이 잘 사는데 다른 스트레인에다 넣으면 왜 죽을까? 왜 살지 못할까? 그러면 이 스트레인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가 얘를 깰 수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시면 이제 K12라는 스트레인에다가 얘에다가 처음에 인펙션 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서 살아나온 애를 자기 자신한테 넣으면 1이라고 했을 때 얘를 동일하게 C라는 스트레인에다 넣으면 똑같이 다 살아요. 그런데 얘는 똑같이 10,000분의 1 정도로 살 수 있는 개수가 줄어요. B는 또 마찬가지로 얘는 1이라고 똑같이 들어갔다가 똑같은 곳에 들어가면 다 사는데 C라는 곳에도 다 사는데 얘는 10,000분의 1로 줄어요. 언뜻 보면 언뜻이 아니라 이 결과는 무슨 것을 의미하냐면 왠지 C라는 스트레인은 뭐든지 아무 곳에나 들어갔던 애가 아무데나 넣어도 C라는 스트레인에다 넣으면 무조건 다 살아요. 다 산다는 것은 C는 뭔가가 좀 부족한 애다라고 볼 수 있고요. C12나 B라는 스트레인은 뭔가 자기 자신의 독특한 그런 박테리오 파지를 죽일 수 있는 독특한 메커니즘이 있는 것들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A라는 메커니즘, B라는 메커니즘. 정답을 알고 있으니까 정답을 보면서 설명을 하면 K12라 B라는 스트레인에는 각각의 독특한 리스트릭션 엔자임을 가지고 있어요. 정확하진 않지만 여기서는 힌디3라고 합시다. 힌디3라는 엔자임이 있고 얘는 EcoR1이라는 리스트릭션 엔자임이 있고 얘는 엔자임이 없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먼저 C12라는 균에 인펙션 돼서 사는 애는 무슨 뜻이냐면 얘가 원래 힌디3라는 엔자임, 리스트릭션 엔자임을 가지고 있는데도 사는 애는 맨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많이 죽어요. 많이 죽다가 그 중에 일부가 어쨌든 살아요. 어쨌든 살아서 살아나온 애를 자기 균주에다 그대로 넣으면 여기서 들어가서 인펙션 돼서 살아나온 이 박테리오 파지 람다는 이 셀에서 살 수 있는 힌디3의 어떤 저항성을 가질 수 있는 뭔가를 얻어서 나왔다. 그래서 똑같이 이 균주에 똑같이 들어가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균주에 인펙션이 되면 여기는 또 이코아론이라는 엔자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코아론이라는 엔자임을 또 피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중에 10,000개 중에 하나만 피할 수 있고 10,000개 중에 9,999개는 다 죽게 되는 거죠. 근데 C라는 스트레인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호스트 디펜스 시스템이 없다고 보시면 얘는 아무 데서나 산 애는 무조건 다 들어가서 잘 살 수 있어요. 어디든지. 그러니까 얘는 B 스트레인은 반대로 이코아론이라는 엔자임에 일단 엔자임을 피해 나갈 수 있는 것만 여기서 살게 되거든요. 여기서 살아나오게 되는 거니까 나중에 가면 알겠지만 이제 메틸레이즈라는 엔자임에 의해서 이코아론 사이트가 B라는 곳에 들어가서 산 애는 메틸레이션이 되어 있어서
이퀄런이라는 엔자임에 의해서 잘리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는 B라는 스트레인에 들어가서 살아서 나온 애는 또 B라는 스트레인에서는 역시 B라는 스트레인 안에서는 이미 이퀄런 엔자임에 대한 방어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야죠. 방어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B라는 스트레인에서 다 살지만 A라는 스트레인에서는 또 다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방어 시스템은 B에 들어갔다가 산 애는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똑같이 처음 들어간 애랑 똑같다. 약간 헷갈릴지 모르지만 요것을 일단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들으면 더 이해가 갈 거예요. 뭐 대부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셀 안에는 리스트릭션 엔자임과 메틸레이즈 답이랑 뭐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설명할게요. 잘 아는 내용이니까. 리스트릭션 엔자임과 메틸레이즈라는 것이 이제 이콜라이 안에 다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의 이콜라이들은. 그러니까 이걸 왜 가지고 있냐면 만약에 어떤 박테리오 파지가 인펙션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 외부에서 어떤 DNA가 들어온 거잖아요. 자기를 어떻게 보면 죽이려고 들어오는 거니까 얘를 스페시픽하게 뭐가 들어와요? DNA만 들어오잖아요. DNA가 들어오면 외부에서 들어온 DNA는 내 DNA가 아니니까 얘네들을 잘라버려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이코R1이라는 리스트릭션 엔자임을 가지고 있어요. 이 스트레인 안에는. 이거는 뭐냐면 이 시퀀스는 정확하지 않아요. AAGCTT라는 5'에서 3' 시퀀스가 있으면 이 시퀀스를 인지하고 스페시픽하게 이거 더블 스트랜드니까 TTCGAA 5', 3' 여기를 5'A 다음을 이렇게 딱 자르는 엔자임이에요. 잘라버리는 엔자임이 되니까 외부에서 어떤 박테리오 파지 람다가 들어오면 이 이코R1이라는 리스트릭션 엔자임이 이 시퀀스를 보고 DNA에 가서 척 붙어요. 척 붙으면 여기는 AAGCTT라는 시퀀스가 있네 라고 하고 여기는 그냥 무조건 잘라요. 무조건 자르면 이 인펙션된 박테리오 파지 람다의 DNA가 잘려버리는 거니까 얘는 더 이상 레플리케이션 되지 못하고 죽게 돼요. 그러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이 AAGCTT라는 이 시퀀스가 박테리오 파지 람다에만 있을 거냐 이거죠. 박테리오 파지 람다에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 뭐 6개의 랜덤한 시퀀스니까 이거는 이거 뭐예요? 여기 4 곱하기 4 곱하기 4의 12승이니까 한 4,000 베이스 페어당 한 개의 이런 시퀀스가 무조건 랜덤하게 존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콜라이 지놈 안에도 똑같은 시퀀스가 당연히 이 정도로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풀어야 될 과제는 지금 이콜라이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DNA를 자르는 그런 엔자임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자기도 이런 시퀀스가 있을 거예요. 근데 자기 DNA도 이렇게 자른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복잡해지죠. 자기 DNA는 어쨌든 보호를 해야 되고 외부에서 들어온 DNA만 잘라야 되는데 그러면은 외부에서 들어온 DNA인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지놈 안에 있는 내 DNA인지를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분하려는 메커니즘으로 메틸레이즈라는 엔자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메틸레이즈라는 엔자임은 뭐냐면 똑같은 이코R1이라는 리스트릭션 엔자임이 있다고 하면 이코R1 메틸레이즈라는 엔자임도 있는데 이 메틸레이즈는 AAGCTT라는 똑같은 시퀀스를 인지하고 여기 C의 일부를 이렇게 메틸레이션을 시켜요. 메틸레이션을 시켜버리면 이 리스트릭션 엔자임이 메틸레이션 되어 있는 시퀀스는 자르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지놈은 모두 다 메틸레이션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지놈 안에 이 AAGCTT라는 시퀀스가 있으면
이 시퀀스는 이미 이퀄원 메틸레이즈에 의해서 메틸레이션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외부에서 어떤 람다 DNA가 들어와서 AA, GC, TT라는 시퀀스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셀 안에 리스트릭션 엔자임도 있고 메틸레이즈도 있어요. 리스트릭션 엔자임도 있고 메틸레이즈도 있어요. 외부의 DNA가 들어와요. 내 DNA는 이미 메틸레이션 되어 있어요. 근데 외부의 DNA는 일단 처음 들어온 거니까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서 얘네 둘이 경쟁을 하는 거예요. 메틸레이즈가 먼저 얘네들을 인식하게 되면 얘네들을 메틸레이션 시키게 되고, 메틸레이션이 되어 있는 곳에는 얘가 가서 자르질 못해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만에 9999는 리스트릭션 엔자임이 먼저 여기를 가서 잘라요. 먼저 여기 잘라버리기 때문에 얘네들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 한 스트레인에 들어가서 산 애들이 있었잖아요. 산 애들. 만에 한 개. 만에 한 개 걔네들은 어떤 경우냐면 이미 리스트릭션 엔자임이 가기 전에 메틸레이즈가 먼저 간 거예요. 먼저 가니까 이 DNA는 보호를 받은 거예요. 보호를 받아서 얘는 이제 여기서 레플리케이션 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살아가서 레플리케이션 쫙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겠어요? 셀을 이제 깨고 나오겠죠. 그래서 플라그 형성을 깨고 나왔어요. 얘는 이미 이 부분에 다 메틸레이션이 되어 있는 시퀀스를 가지고 있는 박테리오 파아지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셀에 또다시 인펙션 되면 메틸레이즈가 굳이 먼저 안 가도 얘네들 리스트릭션 엔자임이 얘네들을 자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100% 다 살아나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셀 안에서 메틸레이즈와 리스트릭션 엔자임 두 가지가 이제 동시에 작용을 하는데, 메틸레이즈가 먼저 가면 리스트릭션 엔자임이 못 자르고, 그 대신 리스트릭션 엔자임이 먼저 가면 잘라버리니까 걔는 이제 더 이상 레플리케이션이 안 되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콜라이들은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들어온 DNA를 잘라서 없앨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외부의 어떤 침입자를 막는 이뮨 시스템, 스몰 스케일의 이뮨 시스템이라고 얘기할 수 있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콜라이나 대부분의 미생물들이 이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90% 이상의 리스트릭션 엔자임은 다 어디서 왔냐면 미생물에서 왔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코R1이라는 것은 이콜라이의 R 스트레인에서 처음 찾은 리스트릭션 엔자임이다. 뭐 그런 뜻이거든요. 뱀 H1이 마실러스 뭐 그런 데서 찾은 첫 번째 균주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대부분의 이 리스트릭션 엔자임의 이름이 그 리스트릭션 엔자임을 처음 가지고 있던, 어쨌든 처음 거기서 분리해낸 균주의 이름을 따서 많이 쓰고 있어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설명해야 될 것이, 이제 만약에 평상시에는 그렇다고 칩시다. 얘가 이제 이콜라이의 지놈이에요. 여기도 레플리케이션, 여기도 메틸레이션, 양쪽이 다 두 스트랜드가 다 메틸레이션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얘도 이제 이콜라이도 디바이드 레플리케이션, 스스로 레플리케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살아나가려면.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레플리케이션을 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DNA 폴리머레이즈가 윗부분을 AAGCTT라는 시퀀스 5'에 3', 여기가 메틸레이션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AAGCTT로 이제 메꾸면서 레플리케이션을 했어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 순간, 레플리케이션 한 다음에 순간을 보면 윗부분은 메틸레이션 되어 있고 아랫부분은 메틸레이션 되어 있지 않아요. 그쵸? 그럼 이 부분은 리스트릭션 엔자임이 자를 것인가 말 것인가 보면 리스트릭션 엔자임은 못 잘라요. 그런데 메틸레이즈라는 엔자임은 윗부분에 메틸레이션이 되어 있고 아랫부분이 안 되어 있으면 아랫부분에 또 메틸레이션을 시킬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리스트릭션 엔자임은 보통은 이렇게
그 엔자임의 형태가 이렇게 다이머의 형태가 되어 있어서 보통은 시퀀스를 윗부분도 이렇게 인터랙션을 하고 아랫부분도 인터랙션을 하는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윗부분하고 이 위의 시퀀스하고 아래 시퀀스를 동시에 인지를 해요. 동시에 인지를 해서 동시에 이 시퀀스가 맞는지도 보고 둘 다 메틸레이션이 안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 리스트릭션 엔자임은 둘 중에 한 군데라도, 두 스트랜드 중에 한 군데라도 메틸레이션이 되어 있으면 아 이건 내 거구나, 내 건데 지금 얘가 레플리케이션 한 직후인가 보다. 그래서 한쪽은 되어 있고 한쪽은 안 되어 있다. 뭐 그런 것까지 다 인식을 하고, 어쨌든 인식하는 거는 간단하게 둘 다 메틸레이션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둘 다 메틸레이션 아니야. 둘 중에 하나라도 메틸레이션이 되어 있으면 이것은 내 걸로 보고 자르질 않아요. 그런데 메틸레이즈라는 엔자임은 서브유닛 하나로 이렇게 모노머로 다녀요. 그래서 위쪽을 쫙 타고 다니다가 6개의 시퀀스 AAGCTT라는 시퀀스를 딱 보고 여기는 메틸레이션 되어 있네. 그리고 넘어가고, 또 어느 순간에 이제 이쪽부터 쫙 스크리닝 해오다가 AAGCTT 근데 메틸레이션이 안 돼 있네. 그냥 메틸레이션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릭션 엔자임은 더블 스트랜드의 위쪽과 아래쪽을 동시에 인지한다고 보시고, 그 메틸레이즈는 둘 중에 하나만, 한 DNA 선만 쭉 따라가면서 메틸레이션이 되어 있으면 그냥 넘어가고 안 돼 있으면 빼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핸드아웃 1페이지는 뭐 그런 얘기들이고, 메틸레이즈, 엔도뉴클레이즈 2페이지에 보면, 이 페이지의 처음 부분 한번 볼까요? Thus, this combination of specific methylase and endonuclease를 이런 것들이 functions as a type of immune system처럼 작용을 한다. For individual bacterial strain에서 볼 때 protecting them from infection by foreign DNA, 그러니까 박테리오 파지 DNA 같은 것들이 침투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막기 위해서. In bacterial strain equal 1이라는 스트레인에서 보면 더 시퀀스 GAATTC, 아까 뭐 시퀀스가 좀 다르네요. 어쨌든 GAATTC라는 시퀀스가 메틸레이션 되어 있어요. 여기는 A가 되어 있네요, 아데닌이. 그리고 equal 1 endonuclease within the same bacteria는 메틸레이션이 되어 있으면 this methylated DNA는 do not cleave, 자르지 못해요. Foreign viral DNA, which is not methylated at the sequence GATTC, 외부에서 어떤 시퀀스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인펙션 되면 거기에 GATTC라는 시퀀스도 있을 텐데 걔는 메틸레이션 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처음에는. Therefore, recognized by as a foreign DNA, 외부의 DNA다, 침입한 DNA다 라고 인지하고 will be cleaved by equal 1 endonuclease, 잘려요. 이렇게 잘리면 viral DNA는 non-functional한. 그래서 restriction endonuclease는 restrict가 이제 제한하다. 그래서 우리말로 이제 제한 후소라고 하잖아요. 제한하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자기 몸속에 자기 DNA만 있도록 제한하는 거예요. 외부의 DNA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Because they restrict the DNA within the cell to being self. 자기 DNA만 딱 들어오게. 그리고 방금 말한 이런 한 스트랜드만 인지하고 뭐 두 스트랜드 인지하고 그런 내용이 그 아래 검은 3개의 동그라미 있고 그 바로 아랫부분에 나와 있어요. Structural and biochemical studies have indicated that for the common restriction modification system, the methylase recognize and methylase one strand of DNA deflex. DNA 디플렉스 가운데 아무 한 스트랜드를 쫙 따라다니면서 한쪽만 보고 메틸레이션을 시켜요. Whereas 그렇지만 the restriction endonuclease recognize both strands of the DNA. 그래서 restriction 엔자임은 두 스트랜드를 한꺼번에 인지해서 둘 다 메틸레이션이 안 되어 있어야 내게 아니다라고 보는 거고요. 둘 중에 하나라도 메틸레이션 되어 있으면 내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한 것처럼 그 박테리오 파지가 인펙션 되었을 때 처음에는 아무 메틸레이션도 안 돼 있다가
리스트릭션 엔자임이 먼저 가면 얘를 자르고 메틸레이즈가 먼저 가면 얘가 보호되는 거예요. 근데 메틸레이즈로 보호되는 것이 거의 만에 한 개 정도 보호되고 나머지는 다 잘려요. 그렇지만 한번 보호되면 그 스트레인에서는 얘는 언제나 그 스트레인의 침투에서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스트레인에 가면 어차피 이퀄원이 아니라 뭐 뱀H1이나 뭐 힌디3나 전혀 다른 또 엔자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는 또 만에 하나의 경쟁을 뚫어야 살 수 있는 거다. 뭐 그 정도. 우리 restriction endonuclease는 밑에 2페이지 아래 테이블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뭐 우리가 클래스 1, 아니 타입 1, 타입 2, 타입 3 뭐 restriction 엔자임 이렇게 나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사용하는 것은 타입 2라고 표현을 하는데 제가 1하고 3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지만 그러니까 타입 2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인지하는 시퀀스 뭐 GA, TTC가 있고 리스트릭션 엔자임이 자르는 것도 요 안이에요. 맞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리스트릭션 엔자임 사이트 인지하는 사이트는 있고 인지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인지하는 사이트가 아니라 다른 곳을 이렇게 자르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인지는 여기를 하는데 자르는 곳은 여기나 여기를 자른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인지하는 시퀀스가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 GAA 그리고 3개 띄고 TTC GAA TTC 뭐 이런데 인지하는 시퀀스는 여기 N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 T벡터 할 때 배웠었죠. 이런 거. 그래서 인지하는 시퀀스는 요건데 자르기는 뭐 여기를 자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인지하는 시퀀스 내에 내를 자르느냐 아니면 밖을 자르느냐 뭐 그런 것에 따라서 타입 1, 2, 3로 나오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엔자임은 타입 2고 리스트릭션 엔자임 인지하는 시퀀스 내에 시퀀스를 잘라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4컷, 5컷, 6컷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인지하는 시퀀스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우는 것은 다 이퀄원이나 뭐 뱀H1 이런 것처럼 뭐 AAG, CTT, GAA, TTC 이런 식으로 6개의 시퀀스를 인지하니까 보통은 이게 6개니까 랜덤한 시퀀스에서는 약 4096, 그러니까 4.1kb, 뭐 대충 4kb마다 한 번씩 이런 시퀀스가 나오게 되고요. 거기 표에 나온 것처럼 RU1, ALU1 같은 경우에는 4개의 시퀀스만을 인지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자주 이런 시퀀스는 나올 수 있겠죠. 그쵸? 그리고 5, 6, 8까지 8 같은 경우는 8개면 NOT, NOT1 같은 경우인데 표에 보면 3페이지 위에 보면 65.5kb마다 하나의 엔자임 사이트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RU1 4개의 시퀀스를 인지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거기 검은 동그라미 아래 보면 RU1 would be expected to digest the DNA sample into lots of little pieces. 작은 조각으로 막 잘라낼 거고 NOT1 같은 경우에는 NOT1 is therefore a very useful enzyme for isolating large regions of DNA, typically in research involving genomic DNA manipulation. genomic DNA를 잘라야 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이제 너무 크니까 큰 것들을 이제 대충 큰 조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중에 또 작은 조각으로 만들어야 될 그럴 필요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노믹 DNA 같이 이제 큰 것들을 갖고 일을 할 때는 NOT1이나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일을 하면 좀 편하다. 뭐 그런 얘기가 있고요. 리스트릭션 엔자임은 우리가 이제 서브클로닝이나 클로닝을 할 때는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을 해요. PCR을 해서 뭐 벡터에 넣을 때 아니면 이 벡터에 들어가 있는 것을 또 다른 벡터로 옮길 때 그럴 경우에 다들 사용하는 게 이제 리스트릭션 엔자임을 트릿하고 또 라이게이션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해서 서브클로닝 혹은 클로닝을 하기 때문에 여러 뭐 클로닝 할 때는 필수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전에 사용했던 게 뭐냐면 여기 한 가지 얘가 가운데 보니까 뭐 DNA modifying 엔자임 그 위에 한 패러그램이 있는데 가운데 그 볼드체, 이탈릭체로 Restriction Fragment Length Polymorphism이라는 RFLP라는 말이 나와요. RFLP가 뭐냐면 이런 것들은 모르겠어요. 요새도 이런 방법을 쓰는 건지 좀 다른 건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친자 확인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친자 확인에 보면은 보통 친자 확인한다고 해서 TV 화면에 종종 나올 때 보면 이제 대부분 DNA 프래그먼트들이 쫙 잘린 것들이 보여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휴먼 지놈이 각 사람들마다 3 곱하기 10의 9승의 DNA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시퀀스가 모두 다 똑같은 건 아니고요. 일부분에 있어서 이제 뮤테이션도 생기고 막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가게에 있는 아빠나 아들, 엄마나 아들의 경우에는, 아이의 경우에는 그 DNA 시퀀스가 그래도 다른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호모로지가 높겠죠. 그래서 지노믹 시퀀스를 다 해본다면 아마 정확할 거예요. 거의 엄마, 아빠의 어떤 특정 DNA 시퀀스 부분이 그대로 넘겨져 와 있기 때문에 똑같을 때지만, 그러니까 뮤테이션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많지만 그래도 전혀 엉뚱한 가게보다는 우리 가게 안에서의 그런 뮤테이션 생긴 정도가 생겨있는 사이트가 비슷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시퀀스 전체를 다 해보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테니까, 그러니까 지노믹 DNA를 뽑아서 어떤 특정한 리스트릭션 엔자임으로 잘라봐요. 잘라보면 이제 여러 종류의 리스트릭션 엔자임으로 잘라보다 보면 그 리스트릭션 엔자임으로 자른 DNA 패턴이 비슷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시퀀스가 달라도 우리 가게에서는 이 부분이 공통이고 이 부분 공통인 부분들이 전혀 엉뚱한 가게보다 비슷한 부분이 많을 테니까 리스트릭션 엔자임으로 잘라도 뭐 우리 집안에서는 모두 다 어떤 진의 어느 부분이 뮤테이션 되어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패턴이 굉장히 유사할 거라고요. 그래서 리스트릭션 엔자임으로 잘라놓은 프래그먼트의 길이가 어느 정도 유사하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친자 확인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RFLP, Restriction Fragment Length Polymorphism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요 엔자임에 관한 이 4장에서 뭘 볼 거냐면 우리가 앞에서 뭐 PCR도 배우고 벡터도 배웠으니까 이제 정작 PCR 한 다음에 벡터에다가 옮겨야 되잖아요. 옮길 때 여러 가지 뭐 기본적으로 쓰는 건 리스트릭션 엔자임이고 우리가 뭐 당연히 써야 될 게 뭐 라이게이즈 엔자임 써야죠. 근데 라이게이즈 리스트릭션 엔자임과 라이게이즈만 딱 사용하면 가장 좋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 말고도 몇 가지 엔자임들을 사용해야 벡터 안에 넣을 수 있는 경우들이 생겨요. 물론 뭐 이렇지 않으면 좋겠지만 좀 더 복잡하게 서브클로닝 혹은 클로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어쨌든 이 챕터에서는 주로 벡터 안에 DNA를 넣는 데 필요한 엔자임들의 그런 액티비티, 어떤 종류가 있고 왜 이런 것들을 쓰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울 텐데 오늘은 첫 시간이라 제한 효소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요 챕터에 있는 나머지 부분, 뭐 DNA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뭐 DNA modifying enzyme, 메틸레이즈 이건 대충 넘어갈지도 모르고요. 폴리머레이즈 우리가 볼 때는 이제 또 다른 뉴클리에이즈들 뭐 뒤에 가니까 뭐 라이게이즈도 있네요. 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카이네이즈 또 흔히 많이 쓰는 포스파테이즈 뭐 이런 것들을 클로닝 할 때 종종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 뒷부분을 쫙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